산울림 이야기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1. 전무후무 산울림. 1977년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당시 국내 최고의 음반 레이블 가운데 하나였던 서라벌 레코드사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놓고 돌아간다. 그 젊은이가 남긴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고 귀를 기울인 서라벌 레코드 사장은 그 테이프 안에 녹음된 노래에 매혹되고 만다. 마치 AFKN의 음악 프로그램에서나 나올 듯한 다이나믹한 사운드, 생동감 넘치는 리듬, 터치, 그리고 또 너무도 개성적인 멜로디의 진행과 창법. 그들의 음악에는 넘치는 젊은 활력, 밝은 익살기가 살아있었고 다른 음악에서는 볼 수 없는 풍요한 생명력의 조각들이 느껴졌으며 회색 하늘을 가르고 내보이는 한각 푸른 하늘 그리고 그 안에 햇살과도 같은 신선한 매력이 녹아 있었다. 당시 그들의 음악은 젊은 것만큼 노련하지는 못했고 또 신선한 것만큼 완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창작의 원천이며 음악에 있어서 생명의 약동이 되는 젊음과 신선함이 있었다. 그래서 서라벌 레코드는 그 무명의 밴드의 음악을 발매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이 바로 3명의 형제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음악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위를 지닌 밴드 산울림이다. 2. 흑석동 삼형제의 놀이 음악. 산울림 삼형제의 맏형 김창환, 둘째 김창훈, 막내 김창익은 학창시절 집에서 방에 계란판을 붙여 엉성한 방음장치를 만든 뒤 음악으로 놀이를 자주 하곤 했다. 산울림 삼형제의 아버지는 미팔군 군속 설계사였는데 부모의 금실이 좋지 않아 늘 불안정했고 삼형제에게 아버지는 몹시 무서웠다고 한다. 김창환은 그 시절을 달아나고 싶었고 공상에 빠지곤 했고 늘 혼자 있고 싶어 했다. 커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회고했다. 산울림의 첫째 김창환은 국민학교를 남들보다 1년 먼저 입학했는데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갔더니 본인이 다 아는 내용을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아서 울고불고 떼를 쓴 덕에 바로 2학년으로 월반했다고 한다. 그래서 김창환은 본인의 나이보다 2살 더 많은 형, 누나들과 학창시절 내내 공부했었다. 미대나 음대에 진학하고 싶었던 김창환은 서울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농대 잠사학과에 입학한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학교와 고3 담임선생님의 의지에 따라 서울대 잠사학과에 진학한 김창환은 잠사학이 어떤 학문인지 몰라서 서울 남대문 시장에 잠수복을 사러 가기도 했었다고 한다. 산울림의 둘째 김창훈은 서울 용산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해태에 입사하여 해태 아메리카에서 근무하게 되어 미주로 이주한 후 미국 시카고 CJ 프레시웨이 부사장을 지내다가 환갑이 되는 해에 퇴직했다. 산울림의 셋째 김창익은 서울 성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983년 대우자동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년 IMF 외환위기에 회사를 나와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김창익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작은 형 김창훈이 캐나다에서 식품 사업을 하다가 미국에 있는 회사로 스카웃되어 캐나다 회사를 대신 운영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아달라는 요청으로 이민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김창익은 2008년 1월 29일 2시 30분경 눈이 많이 와서 작업이 위험하다고 직원들에게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지게차를 몰고 제설 작업을 하다가 경사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리프트에 깔려 다리 부상을 입은 후 인근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으나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3. 산울림 음악의 탄생. 음악 학원에 다닌 적도 없고 대학교 1학년 때 동네 고물상에서 클래식 기타 교본과 1,500원짜리 세고비아 통기타 2대를 사서 교본의 첫 장에 나오는 D코드를 잡으며 30분 동안 쳤어요. 그 소리가 참 아름다워 음악을 하게 되었지요. 김창환이 기타를 처음 시작한 계기에 대한 본인의 회고다. 서울 흑석동 재개발 동네에 살았던 삼형제는 첫째 김창환이 기타를, 둘째 김창훈은 베이스 기타를, 그리고 막내 김창익이 전화번호부와 노트 등을 방바닥에 놓고 드럼 흉내를 내면서 그들의 음악을 표현했다. 그들이 드디어 드럼을 갖게 된 것은 둘째 김창훈이 대학에 들어간 기념으로 부모님이 약속한 피아노 대신에 드럼을 사줬을 때였다. 1977년 김창환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동안 작곡했던 150여 곡이 아까워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기분으로 그들은 앨범 한 장을 내기로 하고 김창환이 레코드 회사의 문을 두드렸다. 우여곡절 끝에 서라벌 레코드 회사에서 녹음을 허락했고 녹음 당일 취직시험이 있던 김창환은 취직시험을 포기하고 과감히 녹음을 하기로 결정했다.
1977년 당시 한 앨범을 녹음하는데 드는 비용은 200만 원이라는 거액이었는데 서라벌 레코드사가 돈을 대주겠다고 해서 학생 신분이었던 그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들의 첫 앨범을 단숨에 녹음했다. 하지만 그때 김창훈이 사용한 베이스 기타는 국산 싸구려 제품이었고 김창완이 사용한 기타는 필리핀 밴드가 사용하다 버리고 간 제품이었다. 그래서 음악평론가 이백천에게 악기를 빌려서 재녹음했다고 한다. 이렇게 산울림은 세상에 나왔다. 4. 산울림이 만든 제1회 대학가요제 대상곡 나 어떡해. 산울림 삼형제는 그들의 레코드를 발매하기 전 1977년 처음으로 열린 제1회 MBC 대학가요제 예선에 출전했었다. 하지만 김창완이 대학을 이미 졸업한 상태여서 서울 예선에서는 문 좀 열어줘로 1등을 차지했으나 자격 미달로 본선에는 나가지 못했다. 대신 서울 예선에서 2위를 했던 서울대 그룹 샌드페블즈가 김창훈이 작사 작곡한 나 어떡해를 불러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산울림의 둘째 김창훈의 회고다.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후배들이 처음으로 열리는 대학가요제에 참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사 작곡한 곡 나 어떡해를 후배들에게 줬죠. 여름 내내 연습한 뒤 출전했는데 참가팀들의 수준이 너무 높았어요. 우리는 장려상만 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장려상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짐을 싸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상에서 우리 이름이 불렸던 거죠. 당시 MBC 제1회 대학가요제에서 대상 샌드페블즈 이름을 부른 사람은 대회 사회자였던 이수만이었다. 이수만도 샌드페블즈 2기 출신으로 김창완과 동기였고 김창훈은 그 동아리 5기 멤버였다. 5. 1977년에 등장한 문제적 데뷔작 산울림 1집 아니 벌써. 산울림은 그들의 앨범이 나오기 전에 밴드 이름을 만들어야 했다. 그들 삼형제는 서양적인 이름이나 심오한 의미를 지닌 이름인 무이로 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서라벌 레코드사 이응주 사장이 무이는 너무 어렵다고 하며 산울림이라는 이름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처음엔 촌스럽다고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울림과 삼형제가 비슷하게 느껴졌고 자연적인 느낌이라서 산울림이라는 밴드명이 점점 좋아졌다고 한다. 산울림의 아니 벌써를 타이틀곡으로 정한 첫 앨범은 1977년 크리스마스 직전인 12월 15일에 세상에 나왔다. 산울림 삼형제에겐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셈이다. 이 앨범 재킷에는 김창완이 왼손으로 어린이 흉내를 낸 그림을 담았는데 이후 산울림의 모든 앨범 재킷 왼편에는 김창완이 그린 그림이 자리 잡게 된다. 그들의 첫 LP를 집에 있던 전축 턴테이블에 올려놓았을 때 느낀 미묘한 흥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고 한다. 산울림 1집은 타이틀곡 아니 벌써의 인기에 힘입어 40만 장이 팔리며 한국록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혔다. 아니 벌써는 사이키델릭 록과 펑크를 조합한 노래였다. 뭉개지는 듯한 전기 기타 소리와 김창완의 맑은 보컬, 통통 튀는 베이스 리듬이 어우러졌다. 산울림의 1집 앨범에 실린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도 대중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1978년 4월 2일과 3일에 산울림 리사이틀이란 이름으로 서울문화체육관에서 열린 그들의 첫 번째 공연은 팬들이 덕수궁합까지 줄을 설 정도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무대는 관객들이 전해주는 꽃다발로 가득했었다. 6. 산울림 2집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산울림은 그들의 첫 앨범이 나온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1978년 5월에 그들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 김창완과 김창훈이 이미 대학 시절부터 써놓은 곡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반적으로 전작에 비해 좀 더 세련된 연주를 선보이며 한층 완성된 모습은 물론이고 더욱 실험적인 곡들을 선보였다.
산울림 2집에 실린 타이틀곡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는 곡의 길이가 거의 6분에 이르는 대곡이면서 전주만 3분 20초 넘게 지속되는 한국 가요사의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곡이었다. 그 놀라운 파격성과 전위적 실험성 그리고 한편의 시와 같은 가사가 어우러진 이 곡은 산울림 최고의 명곡 가운데 하나다. 이 노래 글 가운데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란 구절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산울림만의 감수성이 영롱히 빛나는 대표적 소절 가운데 하나다. 산울림 2집에는 몽환적이면서 극사실주의적인 한편의 시를 읊조리는 듯한 한 곡의 노래가 등장한다. 바로 둘이서란 곡이다. 시계 소리를 멈추고 커튼을 내려요. 화병 속엔 밤을 넣고 새장엔 봄날을 온갖 것 모두 다 방 안에 가득히 그리고 둘이서 이렇게 둘이서 부드러운 당신 손이 어깨에 따뜻할 때 옛 얘기처럼 쌓여진 뽀얀 먼지 위로 은은히 퍼지는 기타 소리 들리면 귓가엔 가늘한 당신 숨소리 그리고 둘이서 이렇게 둘이서 부드러운 당신 또 산울림 2집 앨범에는 1977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곡인 나 어떻게가 산울림 버전으로 포함되어 있다. 원작자 김창훈의 회고에 의하면 1977년 대학가요제에서 불려진 나 어떻게는 당시 출전한 후배들이 긴장을 해서인지 좀 느리게 연주되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레코드사의 요청이 있어서 산울림 2집에 실렸다고 한다. 실험적 에너지가 극에 달한 산울림 3집 1978년 11월 1일에 발매된 산울림 3집은 비록 상업적으로는 실패했다는 평을 받지만 산울림의 실험적인 에너지가 극에 달한 명반으로 평가받는다. 이 내 마음은 황무지란 곡은 평소 산울림의 광팬임을 자처했던 신해철과 함께 1996년 MBC 토요일은 즐거워에서 협연되어 객석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았다. 산울림의 3집 앨범은 전체 5곡 가운데 둘째 김창훈이 만든 곡이 3곡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비면 전체를 덮는 김창훈이 만든 그대는 이미 나라는 곡은 19분에 달하는 초대곡으로 한국 대중음악사 최고의 전위적이며 실험적인 곡으로 평가받는다. 1977년과 1978년 사이에 발표된 산울림 1, 2, 3집은 산울림 1기로 구분된다. 산울림 3집 발매 후 산울림은 1979년 1월에 첫 동요 앨범 개구쟁이를 발매한다. 산울림 4집 발매 후인 1979년 김창훈과 김창익은 육군 군악대에 입대했고 혼자 남은 첫째 김창환 혼자 산울림 활동을 이어갔다. 산울림 6집은 산울림의 음악들이 서정적인 발라드 곡과 포크 음악 위주로 전향하는 기점이 되는 중기 산울림의 시작을 알린 앨범이었다. 산울림 6집 앨범에 실린 곡 가운데 대중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은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였다.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후에 이 곡은 2015년 제작된 영화 히말라야의 사운드 트랙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또 이 앨범에는 1979년 발매된 쌍둥이 가수 노고지리의 2집 수록곡이기도 했던 김창완의 곡 찻잔이 함께 실렸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가서 보시. 또 빨간 풍선이란 곡은 1978년의 라디오 드라마 주제곡으로 이미 발표됐던 곡으로 6집에 함께 실렸다. 바람은 불지만 그건 너무 쓸쓸해.
단 한 곡도 버릴 곡이 없는 초대박 산울림 7집. 1981년 8월 1일에 발매된 산울림 7집은 군복무를 마친 김창훈과 김창익이 다시 함께한 첫 번째 음반이자 서라벌 레코드와의 계약을 끝내고 대성 음반으로 소속사를 옮겨서 발매한 첫 앨범이다. 또 산울림의 과도기 시절이라 평가받는 4집, 5집, 6집 이후 일명 산울림 3기의 서막을 알리는 앨범이기도 하며 앨범에 실린 곡들 중 단 한 곡도 버릴 곡이 없다는 평을 들을 만큼 산울림의 역대 앨범 중에서도 최고의 명반으로 평가를 받는 앨범이다. 이 앨범에는 완숙기에 접어든 산울림 특유의 포크 사운드와 발라드 성향의 곡들은 물론이고 가지마옥, 그대 창가로 와요, 꿈꾸는 인형 등의 곡에서는 여전한 산울림식 사이키델릭 사운드와 거친 하드록의 질감을 음미할 수 있는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산울림의 둘째 김창훈이 만들고 직접 노래까지 부른 독백은 김창훈이 군 복무 시절 삶의 한계와 현실, 허무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인생에 대한 체념, 포기 등의 감정을 오랜 시간에 걸쳐 다듬어서 만든 곡이라고 한다. 나 혼자 눈 감는 건 두렵지 않으나 헤어짐이 이 곡의 가사 가운데 등장하는 할 일 없이의 뜻은 할 일이 없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할 일 없이 이리저리 헤매다 나 홀로 되어 이 곡을 만든 둘째 김창훈은 본인의 노래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며 언제 어디서든 불러주고 싶은 노래라고 말한다. 잠재워 주세요 저를 창가에 촛불을 켜겠어요 이 마음이 슬픈 날이면 조용한 음악을 틀겠어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니 청춘 지고또 피 커다란 눈에 꿈꾸는 인형 어두운 밤을 무서워했죠 사랑을 배운 꿈꾸는 인형 창백한 얼굴에 간지러운 햇살 끊이지 않는 소리에서 그건 너의 목소리 산울림 밴드는 그해 10월에 산울림 동요 2집 산 할아버지를 발표한다. 이 앨범에 실린 곡들은 산울림의 둘째인 김창훈이 작곡과 작사를 전담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 산 할아버지는 대한민국 전역의 유치원은 물론 국민학교에서 애국가급 인지도를 자랑하는 필수 동요가 되었고 소풍 등의 행사에서 떼창 단골곡이 되었다.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나비같이 벌벌 날아서 살금살금 9. 대중 친화적 앨범 회상의 산울림 8집. 산울림은 1982년 3월에 그들의 8집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 그리고 이 앨범 역시 앞선 7집 앨범에 이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김창완 스스로 속 보이는 짓이었으며 상업적인 8집을 가장 싫어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들 특유의 색깔보다는 대중 친화적 앨범으로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내게 사랑은 너무 써라는 곡은 김창완 특유의 맑고 담백한 창법과 함께 첫사랑의 가슴 설레임을 불러일으키는 산울림의 베스트셀러곡 가운데 한 곡이다.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어리고 이 앨범에 실린 둘째 김창훈이 만든 회상이란 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더 인기가 치솟은 대표적인 곡이다. 길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이 곡은 가수 장범준이 커버하여 TV 드라마 시그널의 OST로 삽입되었으며 그 외 임지훈, 박진영, 바비킴 등에 의해 여러 차례 커버된 곡이 되었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10. 어머니와 고등어를 낳은 김창완의 솔로 앨범. 이후 산울림은 1982년에 산울림 동요 3집, 1983년에 산울림 정규 앨범 9집을 발매하지만
전작에 비해 대중의 관심을 얻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의 9집 앨범은 8집의 상업 지향성을 탈피하여 산울림 초기의 원초적이고 독창적인 사운드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했다. 김창완이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앨범이라고 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음악적인 평가도 상당히 높은 앨범이다. 이 9집 앨범은 실질적으로 김창훈, 김창익이 참여한 마지막 앨범으로 이후 12집까지의 앨범은 사실상 김창완의 솔로 앨범이다. 1997년 발표된 산울림 13집에서는 다시 삼형제가 모두 참여한다. 김창완은 1983년에 솔로 앨범 김창완 1집 기타가 있는 수필을 발표한다. 이 앨범은 산울림이라는 틀을 벗어난 김창완만의 상상력과 음악적 개성이 발현된 또 하나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바닷바람 차갑지 않아 달처럼 어여쁜 얼 김창완은 1984년에 산울림 동요 4집을 발표한다. 이 앨범에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영화 E.T.에 관한 노래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의 옹알이 같은 가사가 반복되는 꼬마 인형의 날개를 달자란 곡도 포함되어 있다. 인형의 날개를 달자 새싹처럼 푸른 날개 시작 10일 김창훈과 김창익의 군입대로 생긴 공백기에 태어난 너의 의미. 산울림은 1984년 7월에 산울림 10집 앨범을 발표한다. 이 앨범에 둘째 김창훈이 만든 두 곡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김창훈과 김창익이 거의 참여할 수 없는 사실상의 김창완의 솔로 앨범이었다. 이 앨범부터 둘째 김창훈과 막내 김창익이 산울림 활동에서 벗어난 것은 두 사람의 취업 때문이었다. 둘째 김창훈은 1982년에 해태에 취업 후 1987년에 미국 주재원으로 도미하게 된다. 당시 해태 상사에 입사한 김창훈은 산울림 활동을 중단하고 회사 일에 전념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막내 김창익은 1983년에 대우 자동차에 취직한 후 1997년 IMF로 회사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이주할 때까지 직장 생활을 우선으로 해야 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당시 인기 절정에 있던 산울림마저도 밤무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음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어 김창완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전공에 맞춰 기업에 취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산울림 10집 앨범의 타이틀곡 너의 의미는 색다르게도 김창완이나 김창훈이 아닌 김한영 작사의 곡이다. 김창완은 언론 인터뷰에서 1집에 실린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와 10집의 너의 의미 두 곡에 대해 제가 어떻게 이 두 노래를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지금도 감탄한다고 말하며 두 곡에 대한 진한 애정을 드러낸 적이 있다. 너의 한마디 말도 그 순간 나에겐 커다란 의미 이 곡은 2014년에 아이유가 리메이크 앨범 책갈피에 포함시키고 싶어 했고 김창완이 직접 피처링에 참여함으로써 39년 나이차를 극복한 하모니를 만들며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곡으로 환생하게 되었다. 강하게 구슬무슬 피고 수첩으로 넌 향긋한 바람 이 앨범에 실린 지금 나보다는 김창훈 특유의 화법으로 풀어내는 시련에 대한 아픔이 담긴 가사와 김창완의 어눌한 역설적 호소력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다. 어서 나를 두고 떠나려무나 뒤돌아 12. 김창완과 꾸러기들, 김창훈과 김완선. 김창완은 1985년에 프로젝트 포크밴드 김창완과 꾸러기들을 결성하여 대학로 소극장에서 100일 동안 쉼없이 공연하기도 했었다. 이 밴드에는 후에 인기 가수가 된 최성수, 임지훈과 함께 신정숙, 권진경, 윤설아가 참여했었다. 옛날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산울림의 둘째 김창훈은 1985년에 해태에서 대리 직급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김완선의 이모 한백희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동안 모아둔 곡을 정리해서
1986년과 1987년에 발매된 김완선의 1, 2집 앨범 대부분의 곡들을 작사, 작곡하고 또 프로듀싱하게 된다. 김완선은 화려한 춤에 어우러진 독특한 음색과 창법으로 김창훈이 작사, 작곡한 오늘 밤과 나 홀로 뜰 앞에서를 불러 큰 인기를 끌었다.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그렇지만 밤새 소리 그리우면 나 홀로 뜰 앞에 너와 거닐었었네. 13. 김창완의 안녕 꼬마야 누나야. 1986년 9월에 발매된 산울림 11집은 불가피하게 김창완만이 앨범 제작에 참여했고 앨범 속지에도 김창완의 사진만 실려 있었다. 이 앨범의 A면은 전체적으로 서정적인 포크, 소프트록의 성향을 보여준다. 내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반면에 B면의 곡들은 뉴웨이브, 디스코 성향의 밝은 곡들로 구성되어 양면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내가 고백을 하면 아마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김창완은 1986년 11월 9일부터 1994년 11월 13일까지 장장 8년 동안 일요일 아침마다 국민들을 TV 앞에 묶어두었던 MBC 한 지붕 세 가족의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다. 봄바람 분다고 장독대 꽃피나 찬바람 분다고 물동이 깰 1987년에 김창완은 산울림 김창완의 새로운 여행 TV 드라마 음악을 발표한다. 이 앨범에는 동요풍의 노래 꼬마야가 포함되어 있었다. 마야 너는 아니 보랏빛에 1991년 7월에 발매된 산울림 12집은 11집 이후 5년 만에 나온 앨범이다. 몽환적 분위기가 주를 이루는 이 앨범은 누나야를 제외하면 상업적으로 대중에게 어필하는 데 실패했다. 눈물 흘리지 마 구름처럼 스쳐간 허무함 이 앨범 이후 산울림은 사실상 해체 상태가 되었다가 6년 뒤인 1997년 13집 무지개를 만들 때 다시 결합한다. 14. 다시 산울림 완전체 13집 무지개. 산울림 삼형제가 근 15년 만에 다시 완전체로 참여해서 만든 산울림 13집은 산울림 특유의 사이키델릭 록으로 회귀한 모습에 더하여 헤비메탈에 가까울 정도의 곡들을 선보임으로써 1977년 첫 앨범 발표 때 보여주었던 거친 야성을 더욱 세련되게 재현한 앨범이다. 오토바이 타자 기타로 오토바이 타자 기타로 오토바이 타자 내가 기쁠 땐 날 잊어도 좋아 즐거울 땐 방해할 필요가 없지 이 앨범이 많은 인기를 얻고 또 90년대 들어 산울림 음악에 대한 높은 재평가가 지속되면서 산울림 측은 2006년 14집을 준비하기 위해 재결합을 선언했다. 그러나 2008년 드러머인 막내 김창익이 캐나다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 산울림은 공식적으로 해체된다. 15. 90년대 산울림에 대한 재평가와 헌정 앨범. 1999년 9월에 김종서, 신하위, 자우림, 황신의 밴드, 김목경 등이 참여한 산울림 헌정 앨범 77, 99, 22가 발표됐다. 이 헌정 앨범 77, 99, 22는 1977년에 결성된 산울림, 1999년에 발표된 헌정 앨범, 그리고 이 헌정 앨범에 실린 22곡을 의미한다. 슬픔은 오늘 이야기야. 또 2012년 3월 27일 크라잉넛, 장기하와 얼굴들, 10cm 등 후배 가수 10여 팀은 리, 본, 산울림이라는 타이틀의 산울림 데뷔 35주년 기념 헌정 앨범을 발표했다. 이 헌정 앨범에는 록을 비롯해 국악, R&B, 힙합, 재즈, 발라드 등 각계의 포진된 후배들이 각자의 느낌으로 산울림의 주옥 같은 명곡들을 재해석했다.
재즈 가수 웅사는 찻잔을 재즈로 불렀고 알리는 내가 고백을 하면 깜짝 놀랄 거야를 흑인 음악 분위기로 다시 노래했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고백을 하면 아마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내가 고백 해금 연주자 꽃별은 내게 사랑은 너무 썰을 국악기 해금으로 애절하게 연주했다. 여성 그룹 아이2아이는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를 클래식 기타 사운드에 맞춰 노래했다.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은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생 김창완도 후배들의 열정에 호응하며 김창완 밴드를 이끌고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를 새롭게 불렀다. 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간 줄이 10cm는 이 앨범 땡스2에서 시간이 흘러도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하는 음악은 한국에서 산울림밖에 없다고 적었다. 국내에서 최초 헌정 앨범이 발표된 것은 1997년 어 트리뷰트 투 신중현이었다. 이 앨범에는 한영애, 김목경, 사랑과 평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이 참여했다. 잊지 못할 옛 속의 여인 그 여인은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16. 김창완 밴드와 김창훈과 블랙스톤즈 2008년 1월 막내 김창익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더 이상 산울림이라는 이름으로 음악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남은 두 형제는 각각 밴드 활동을 시작한다. 형인 김창완은 2008년에 김창완 밴드를 결성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적 실험을 이어나가면서도 산울림을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창완 밴드는 2015년 정규 3집 용서의 노란 리본을 발표하는데 이 곡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추모곡이다. 너를 기다려 내가 보고 싶어 교문에 산울림의 맏형 김창완은 1978년 TBC 라디오 7시의 데이트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SBS 러브 FM 6시 저녁바람 김창완입니다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라디오 프로그램 DJ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1983년 MBC 단막극 베스트셀러 극장 내 마음의 풍차 출연을 계기로 TV와 영화를 넘나들며 연기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07년 MBC 특별기획 드라마 하얀 거탑에서 맡은 악역 우용길 역을 전환점으로 악역 연기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김창완은 그간 50편 이상의 CF에도 출연해왔다. 산울림의 둘째 김창훈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1992년에 첫 솔로 앨범을 냈고 막내 김창익의 사망에 따른 산울림 해체 직후인 2009년에 2집 더 러브를 발표한 데 이어 2012년 3집 행복이 보낸 편지 그리고 2016년 10월 4집 호전몽 발표 등 꾸준한 솔로 활동을 이어오다가 2017년 흑석동을 영문 표기로 변환한 블랙스톤즈라는 밴드를 결성하여 영집을 발표했다. 각별히 영집이라 칭한 이유는 기존의 멤버들이 발표한 자작곡들을 블랙스톤즈 스타일로 편곡해서 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김창훈과 블랙스톤즈는 2017년 10월에 정규 앨범 첫사랑 광주야를 발표했다. 사랑 광주 내 사랑아 첫사랑 광주 내 사랑아 첫사랑 광주 내 사랑 산울림의 둘째 김창훈은 2021년 5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을 시작으로 2023년 5월 19일 김경린 시인의 어머니의 하늘로를 마지막으로 한국의 명시 500편을 노래로 만드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기고 이 대작업을 해낸 김창훈은 100마디 교육적인 말보다 시 한 구절이 가슴에 더 와닿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가슴에 새겨놓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라고 작업 동기를 밝혔다. 그는 친일파 시인과 군사 정권에 부역한 시인의 시는 노래로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는 그런 시들에 대해서는 전혀 악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 17. 산울림 탄생 50주년 프로젝트와 팬들의 기원
2027년 데뷔 50도를 맞는 산울림은 그들의 노래를 젊은 음악인들이 재해석해 50개의 싱글을 발표하는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2023년 9월 라이징 밴드 5월 5일이 발표한 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산울림의 곡들이 싱글로 발표되고 있다. 생각나네 2008년 삼형제 밴드 산울림의 막내 김창익의 죽음으로 산울림 완전체 공연은 이젠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고 김창익의 아들 김신영 씨가 드럼을 연주하고 공연을 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7년 어두운 밤하늘의 혜성처럼 나타난 산울림의 등장이 어느덧 반세기 전의 까마득한 기억으로 멀어져 가고 있다. 어목한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에 흐린 하늘에 한 줄기 빛처럼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중들에게 신선한 활력과 따스한 위안을 주었던 산울림이 산울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무대에 서서 지금 들어도 신선한 그들의 노래와 연주로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회상시키는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주기를 많은 팬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산울림 포에버. 재미있는 산울림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